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영상의 형식으로 저의 할리 데이비슨 입문 계기, 과정,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뭐 두렵거나 또 그분의 반대로 바이크 세계에 입문을 하지 못하고 할리 데이비슨 매장을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는 완전 초보 입문 예정자분들과 좀 공감을 나눠보고 싶습니다.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는 조직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. 로망이었던 주중에 신나게 놀고 주말엔 충분히 휴식하기, 그래서 그 다음 주엔 더 재밌고 더 많이 놀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. 당시 유일한 취미였던 골프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. 회원권을 보유하던 골프장에 가서 회원들하고 주구장창 골프 치고, 또 동문 골프 모임 나가고, 필드 안 나가는 날은 연습장에서 연습하고, 연습이 끝날 무렵에 또 전화가 옵니다. 놀자 하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. 그러면 또 스크린 가서 우리 동문 선후배하고 한 3게임에서 5게임 치고,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고 점점 많이 심해져서 이 500ml 물통도 이제 팔꿈치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. 오전에 연습장 가고 집에 오는 길에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, 또 아침에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 오후에는 필드 나가고,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연습장에서 공을 치는데 팔꿈치도 되게 아프고 공도 안 맞고, 또 이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. 예전처럼 재미도 없고, 또 무엇보다 이 팔꿈치 보호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1년에 100일에서 한 130일 정도 골프 라운드를 돈다고 하면 나머지 230여일은 골프를 치지 않고 팔꿈치를 보호해야 되는데, 그때 뭐하지? 책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새로운 취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중장년이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피해야 할 3가지, 별장, 요트, 여자, 요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 놀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더 가져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. 이 새로운 취미의 조건은 골프를 대체할 수 있고 팀을 짜고 조편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취미, 그리고 혼자 놀 수 있을 것,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면 집만 남으니 초기 투자 비용이나 물건을 많이 사지 않을 것, 고수가 흔치 않아서 고수가 됐을 때 어떤 지위가 확보돼야 할 것, 집사람하고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, 그리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재미가 있을 것 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병원에 들려서 팔꿈치에 인대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무한도전 짤을 보게 됩니다. 너무 웃겨서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새 유튜브의 한가운데에서 추천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 바이크 영상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이때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거의 한 달 정도를 이 바이크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. 신체 조건,
저의 성향 등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특정 제조사와 기종이 내심 자리 잡았었고,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양만장 같은 그 바이크 성지를 돌면서 바이크를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. 또 라이더들한테 바이크란 취미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죠. 가고 또 가고. 이 과정 속에서 집사람은 이미 저를 라이더로 인정을 하게 되는 최면이 걸렸고, 매우 자연스럽게 바이크란 취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저희 집사람은 저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바이크 세우는 법 영상을 보고 일단 할리 매장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매장에 서 있던 로드킹 앞에 섰습니다. 양만장 등지에서 이미 많이 봤지만 막상 앉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.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핸들을 일자로 만들고 넓적다리 안쪽으로 기름 탱크를 쓱 밀었더니 바이크가 섭니다. 그런데 이런 젠장, 까치발이네.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이크를 탈 때면 가끔 아버지가 유달리 원망스러웠습니다. 이 무게감이 상당했고 쫄렸지만은 티내지 않고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이제 킥스탠드를 내리려고 하는데 오른발로만 바이크를 지탱하고 왼발이 이렇게 스탠드를 내리려고 허공에 떠 있다 보니까 바이크를 쓰러뜨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. 또 이 스탠드 위치를 찾지 못해가지고 왼발이 계속 이제 헛발질을 합니다. 이마엔 땀이 흐르고 언더 셔츠가 젖을 무렵해서 다행히 할리 직원들이 바이크를 잡아줘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. 매장 재궁 그리고 인수 이런 불행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집에 와서 나 이거 탈 수 있나?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운전학원에 등록을 하고 있었고, 바이크 처음 탄 사람이 왜 이렇게 잘 타냐면서 바이크 천재났네 라는 칭찬을 받으며 첫 시험 1번 타자로 100점 만점을 받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곧바로 할리 매장에 가서 로드킹을 계약을 했습니다.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미루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취미는 장단점이 무엇일까? 할리는 앞서 말한 그 새로운 취미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죠. 초기 투자 비용이나 1년 중에 200여일을 혼자 놀 수 있거나 집사람하고 같이 즐길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충족이 안 됐었지만 어쨌든 혼자서 놀 수 있는 취미라는 생각 때문에 이 바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일단 할리를 말하면서 장단점이란 표현보다는 즐거움과 괴로움, 이게 더 적정한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. 첫 번째 즐거움은 할리와 내 자신을 꾸미면서 변신을 하는 맛이 매우 좋다. 앞서 영상에서 최고의 커스텀은 순정이라고 했지만 안 해본 사람은 해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, 해봐야지 본인만의 개성이 더해진 바이크하고 복장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
매우 매우 즐겁습니다. 두 번째 즐거움은 달리는 맛입니다.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 길 표면의 느낌, 바람, 하늘, 나뭇잎의 색깔을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고, 이 도로의 커브의 완만함과 깊음,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몸에 온전히 느껴집니다. 차는 에어컨 틀고 음악 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만, 바이크는 이동이 목적이 아니고 느끼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속도감은 차는 뭐 비교 대상이 못 되죠. 세 번째 즐거움은 우리나라가 참 금수강산이구나 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차를 타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달리지만, 이 바이크는 국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다행히 굽이굽이 돌아치면 앞에 보이는 것은 절경입니다. 저는 이 바이크를 달리면서 이 아리랑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아리랑.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고, 그늘 밑에 앉아서 이 계절마다의 기온과 바람을 느끼고, 새소리, 매미소리, 이 개울 물소리 들으면서 한적한 꾸불탄길로 산을 넘어 다니면, 우리나라 좋은 경치들은 바이크 타고 제일 많이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즐거움은 이 시선입니다. 바이오민들이 많고 바이크가 주로 달리는 길이 뻔해서 인근 주민들 중에는 바이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, 적어도 이 품이 있고 멋있게 차려입고 라이딩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뺏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언제 그런 시선을 받아보고 살겠으며, 행여 신호라도 걸려서 서 있으면 옆차에 아저씨들, 아줌마들, 또 애기들이 멋있다고 엄지척을 해주는데 언제 그런 거를 받아보겠습니까? 멋있게, 품위 있게 주변의 교통을 배려하면서 라이딩을 한다면 휘발유가 없어도 시선만 먹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즐거움은 이 커스텀, 기변병, 기축병 등의 질환입니다. 질환. 커스텀은 끝이 없고, 이거 타봤으니 저거 타보고 싶고, 이거 말고 저거로 하나 더 장만할까? 이런 충동의 갈림길에서 끝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방금 제가 고민한다 그랬죠. 가까운 시일 내에 신용카드 내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이 취미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여섯 번째 즐거움은 이 목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?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77 도로를 완주를 한다든가, 80명을 다 넘어온다든가, 해안도로를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든가, 강원도 내에 있는 꾸불탕길만 다 돌고 온다든가, 이런 그 목표의 설정이 가능한 거죠. 자동차 타고 목표 설정해 본 적 있으세요? 속초 다녀올까? 오케이. 그리고 나서는 영동고속도로 타고 휙 갔다가 오잖아요. 바이크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거 즐거움 쥐어짜기 되게 힘드네. 괴로움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눈 비 오면 못한다. 투어 복귀를 출퇴근 또는 이 주말 귀경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 하게 되면 투어 전체에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.
또 어느 순간까지 돈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는 아 이제 즐겁게 타자. 오케이 완성.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팔아치우고 같은 짓거리를 또 반복을 하죠. 이런 것들이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. 집사람이 반대한다고요. 저처럼 바이크 타기 전에 집사람 데리고 양만장, 뭐 시와 왕조제 같은 바이크 많이 가는 곳에 데리고 가세요.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만난 것도 사주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또 언젠가 우리 진정 라이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밥 먹다가 숟갈 들고 먼 산을 쳐다보세요. 배가 고파도 꾹 참고 밥을 남기세요. 그리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. 걸을 때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으세요. 천천히 걸으셔야 됩니다. 목소리는 환자처럼 작게 하세요. 그리고 한숨을 많이 쉬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한 칸짜리 사골세 방에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엄마, 첫째, 둘째, 아기, 그리고 아빠,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나란히 잠을 잡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생기고 부인의 피부는 뽀얗고 얼굴이 매우 밝습니다. 그 와중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니 고생이 아닌 거죠. 아주 행복한 거죠. 하고 싶으신가요? 하면 됩니다.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고 싶은데 하고 살아야지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너 한장 웃어. 너 한장 웃어. 짤짤짤짤짤짤. 야이 씨발아.